결산 및 재무제표는 전산에게 이급하고 대동소요합니다.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의 절차 보면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죠. 그래서 본 절차에서는 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합 손익 T 계정에는 대변에는 수익이 찍게 되고 차변에는 비용이 찍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간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산보고서 작성, 즉 재무제표 작성이죠.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는 제조기입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작성한다는 거, 요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공부할 거예요. 어디서? 원가회계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의 목적, 분기와 정기 오류 파악이죠. 근데 금액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 차변이나 대변 금액이 틀릴 경우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회사의 계획적인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시산표입니다. 결국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순으로 학계전액 시산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산표 등식 여러분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나왔죠. 여기 기초 자본이 되는 겁니다.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총수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해 보세요.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당기 순손익이 되는 거죠. 그게 기말 자본이 되니까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기말 자본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전액 시산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결국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변 잔액은 1-2죠.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차감하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채 보시면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를 차감하면서 잔액이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일치돼야 돼요. 즉 합계 금액하고 잔액 금액이 각각 일치돼야 됩니다. 만약 틀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 결국 장부하고 회사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정 분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 유형, 이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원가 배분,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 감가상각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이 다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취득 수량에서 취득 단가가 있어요. 여기에 기말 실제 수량, 즉 창고 가서 카운트 했어요. 실수해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감모라고 하죠. 감모 손실은 취득 수량에서 실제 수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취득 단가를 곱하면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실제 수량에다가 우리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에 그걸 계산하시면 이게 장부상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수량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실현 가액에서 취득 단가, 즉 저가법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하락했을 경우에만 비용을 인식한다는 거, 우리 재고자산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선급분 계산 누락. 이것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결국 선급 비용이 누락됐으니까 이익이 적게 생성돼 있죠. 따라서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 미수분의 계산 누락. 이것도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이 계산 누락했으니까 자산 누락이니까 플러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료 미지분 계산 누락, 즉 대변의 미직 비용이 되는 거죠. 차변의 임차료.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 누락이니까 마이너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과가석비 과소계상에 8만 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정분계는 다 배웠던 내용이죠. 보험료 선급분은 차변의 선급비용, 보험료 하시는 거죠. 결국 선급비용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얼마? 5만 원 되고, 이자 미수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플러스 6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분, 차변의 임차료 비용이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리고 마이너스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과소가 있었죠.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누계하니까 마이너스 8만 원 하시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라 전산세무 2급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부 마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임시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카운트하다가 익년도에 제로로 시작해요.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계정이 있던 것을 어떻게 집합손익계정으로 다 해쳐봐요. 이렇게 합니다. 즉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해요. 마감을 위한 인수계정입니다. 결국 여기서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부마감 순서,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순으로 마감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누적의 개념이죠. 그래서 영구적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시점에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근데 손익계정은 1년 단위로 카운트하다가 다음 연도에 제로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순서 보시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주주가 많죠.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이익경험이 있어요. 만약 이익경험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으면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해갖고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배당금으로. 우리 자본에서 배웠죠. 그 전에 우리는 제조기업이니까 어떤 거?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즉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무제표 작성 순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품 제조원가,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여금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당기순이익이 여기 반영되겠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